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 2021 영상 편집의 입문 네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의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바로 비디오 코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비디오 코덱에 대해서는 가능한 초반에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동안은 프리미어 프로의 그 직접적인 기능이 좀 더 치우쳐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의 기능이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비디오 코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미뤄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그 경험이 좀 쌓여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비디오 코덱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디오 코덱을 프리미어 프로 관점 안에서 프리미어 프로와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떠한 그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해서 어떤 그림을 녹화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어떤 비디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 카메라에서 어떤 화상 데이터를, 그 이름이 ABC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파일을 기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이 파일을 기록을 할 때 해당 카메라가 갖고 있는 그 센서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전혀 압축을 하지 않고, 즉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주게 되면 그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은 파일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거쳐서 저장을 했다면 그 파일은 바로 컴프레스, 즉 압축이 되어 있다는 의미로 컴프레스 포맷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그 컴프레스 포맷, 압축을 시켜서 저장을 할 때 어떤 코덱을 사용해서 저장을 했는가, 바로 어떤 코덱을 사용해서 압축을 했는가에 따라서 압축이 되는 어떤 효율, 그리고 압축이 되는 구조 모양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어떤 그 비디오 이 파일이 H264라는 그 코덱을 사용해서 저장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H264라고 불리는 코덱을 사용해서 어떤 파일을 기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abc.mp4 같은 이런 파일로 기록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또 확장자에 따라서는 mov 같은 확장자로 저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된 상태를 다시 이제 그 편집을 해주기 위해서 프리미어 프로로 임포트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즉 읽기를 위해서, 파일을 읽기 위해서 임포트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어떤 비디오 파일을 편집을 하기 전에 먼저 압축을 풀어주는 과정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즉 이미 데이터가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정상적인 화면 상태로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는 결국 압축을 다시 풀어주는, 압축을 해제시키는 과정을 내부적으로 진행해 준다는 얘기죠. 바로 그때 역시 이 코덱을 사용해서 그 압축을 풀어내는 과정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덱을 사용해서 압축을 풀어낼 때 바로 CPU의 능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래픽 카드의 능력을 사용해서 압축을 풀어주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코덱을 사용해서 압축을 풀어내고, 이제 풀어진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다시 이제 정상적인 편집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압축이 풀어져 있는 그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컷 편집을 하거나 또는 색 보정을 하거나 비디오 이펙트를 넣어준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을 그 다음에 진행해 주게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파일을 풀어낼 때도 카메라 내부에서 압축을 했을 때 사용됐었던 이 H264라는 코덱을 역시 이용해서 압축을 풀어주게 되겠죠. 바로 이같이 어떤 압축되어 있는 비디오 파일이 있으면은 그 파일을 어떤 구조, 어떤 작업 방식을 사용해서 압축을 했는가에 따라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그 파일을 압축으로 풀어낼 때도 역시 실제 압축을 했을 당시에 사용했었던 코덱을
다시 이용해서 이렇게 압축을 풀어주게 됩니다. 바로 이같이 어떤 비디오 데이터를 보다 이제 저장하기 쉬운 구조 형태로 데이터를 좀 줄여서 저장해 주기 위해서 이같이 코덱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애당초 이제 이 코덱을 사용해서 어떤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저장하는 것은 결국 이제 압축을 하지 않는 상태로 만약에 비디오 데이터를 이렇게 로우 포맷을 사용해서 저장을 한다면은 이미지 품질은 굉장히 좋게 저장이 될 수 있지만은 저장되는 데이터는 극단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수십 기가바이트에서 수십 테라바이트 정도의 용량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데이터가 큰 로우 포맷 대신에 이렇게 압축이 많이 되는 코덱을 사용해서 저장을 해주게 되면 로우 데이터에 비해서 10분의 1, 심지어 100분의 1 정도로 사이즈를 줄여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압축을 많이 시키게 되면 결국 데이터에 대한 어떤 품질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색상 품질이 떨어지거나 이미지의 어떤 화질, 디테일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화상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저장했을 때 어떤 코덱을 사용해서 압축을 하는가, 어떤 작업 방식을 사용해서 저장했는가에 따라서 압축이 되는 어떤 효율, 그리고 효율과 품질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압축을 아주 효율적으로 많이 시켜주는 H264라든가 H265 같은 이런 코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주게 되면 아주 파일 사이즈를 손쉽게 줄일 수 있는 이점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이미지 품질상은 당연히 로우 포맷으로 저장한 것에 비해서는 품질이 좀 떨어지는 단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저장되는 데이터의 공간이 훨씬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용 비디오 카메라라든가 준 전문가 비디오 카메라에서는 이 같은 고효율의 압축 코드를 사용해서 많이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압축을 많이 시켜주는 이런 코덱을 사용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제 편집을 진행할 때 당연히 이제 압축을 해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역시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저장했었던 그 코덱과 동일한 코덱을 똑같이 사용해서 압축을 풀어주는데, 만약에 저장했을 당시에 이제 압축 효율이 굉장히 높게 저장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압축을 풀어내는데도 많은 연산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걸 압축을 풀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CPU 그래픽 카드의 능력이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디오 파일들은 해상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UHD로 기록이 되어 있거나 4K 해상도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비디오 파일이 이같이 압축 효율이 높은 비디오 코덱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을 해주기 위해서 압축을 풀어내는데 상당한 CPU 그래픽카드의 연산이 총 동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 압축을 풀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좋은 CPU, 좋은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퍼포먼스로 편집에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해상도가 높고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파일을 빠른 속도로 편집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 높은 성능의 CPU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해상도가 높은 고효율의 압축을 사용해서 저장했던 이런 파일을 빠른 속도로 편집을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현재 이제 프리미어 프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코덱 타입은 수십 종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이 비디오 산업에서 널리 쓰이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비디오 코덱 타입이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몇 가지 비디오 코덱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코덱 타입은 바로 MPEG-2 기반의 코덱 타입이 있습니다. 이 코덱 타입은 이제
출시가 된 지 좀 오래된 타입으로 비교적 높은 효율의 압축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덱은 MPEG-2 코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H264 또는 최근에는 H265 기반의 코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 UHD로 기록이 되거나 또는 4K 해상도로 어떤 비디오 파일이 저장이 될 때 내부적으로 H265라는 이 코덱을 많이 사용해서 파일을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 타입은 바로 이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에서 만든 프로레스라고 불리는 코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드사에서 만든 DNX HD DNX HR 코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네폼이라고 불리는 코덱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 어떤 다른 코덱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대표적인 관점상 봤을 때는 이 다섯 가지의 비디오 코덱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널리 쓰이는 규격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MPEG-2라든가 H264, H265는 상당한 효율을 사용해서 비디오 파일을 많이 압축을 시켜서 저장을 해줍니다. 특히 H264, H265는 특히 소비자용 비디오 카메라 있죠? 또는 핸드폰의 어떤 동영상 파일로 기록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사용이 되는 비디오 코덱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이 데이터를 많이 압축을 시켜서 저장할 때 많이 쓰이는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축 포맷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애플 프로레스, DNS HD, HR 또는 시네폼 이런 코덱은 압축을 해주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미지 품질을 어느 정도 상승시키면서 데이터량을 좀 줄이는 좀 덜 압축이 되어 있는 포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파일이 기록될 때 이미지 품질을 좀 더 중시해서 파일이 저장되기 때문에 압축이 되더라도 좀 살짝만 압축이 된다는 얘기죠. MPEG-2 같은 경우는 H264가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 나왔던 비디오 코덱 타입으로 역시 비교적 높은 효율의 압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비디오 코덱을 사용해서 어떤 화상이 기록이 됐을 때 이 기록되는 파일이 실제로 하드디스크라든가 또는 SSD 같은 이런 장치의 파일이 저장이 될 때 저장이 되는 그 포맷, 컨테이너 타입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MPEG-2 기반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될 때 이같이 abc.mpg라고 불리는 이런 확장자를 사용해서 저장이 될 수도 있고 H264, H265 같은 이런 타입들은 저장이 될 때 확장자가 mp4라든가 또는 mov 같은 파일로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카메라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확장자를도 따로따로 사용을 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애플 프로레스, DNS HD, 시네폼 같은 이런 코덱이 있죠. 이런 코덱으로 저장이 될 때는 내부적으로 MOV 파일로 데이터 포맷이 저장이 되거나 또는 확장자가 MXF라고 불리는 특별한 확장자를 붙여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의 어떤 또 다른 특별한 확장자를 역시 또 따로따로 포함을 시켜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특별한 비디오 코덱을 사용해서 어떤 화상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면 그 코덱들이 프리미어 프로 내부에서 그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인식을 시켰을 때 어떤 형태로 인식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제가 미리 인터넷상에서 다운을 받은 몇 개의 비디오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모두 임포트를 시켜서 배치를 해보자면은 보게 되면 해당 파일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이름과 확장자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확장자가 MTS, MOV,
또 mp4 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각의 파일이 내부적으로 어떤 비디오 코덱을 사용해서 압축이 되어 있는가, 그 상태는 현재 지금 이 컬러 리스트 상에서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비디오 코덱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메타데이터에 비디오 코덱 부분이 있죠. 체크를 해놓고 OK. 그럼 이제 이같이 바로 비디오 코덱 부분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해당 비디오 코덱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파일의 경우에는 바로 DNX HD 코덱을 사용했다고 표시가 되고 있고, 이 파일은 애플 프레스, 또 이 파일은 DV8 방식의 코덱, 또 이 파일은 H64, 또 이 파일은 MPEG-2라는 코덱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파일을 선택해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나타나는 메뉴 쪽에 보게 되면 프로퍼티라는 메뉴가 있죠. 프로퍼티 메뉴를 통해서도 역시 내부적으로 어떤 비디오 코덱을 사용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MPEG 코덱을 사용해서 저장이 되어 있다고 알 수 있죠. 또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 그 리스트 상에서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 컴프레스 타입이 압축키 방식이 애플 프레스 코드를 사용해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죠. 이 파일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DNX HD 코덱을 사용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는 어떤 비디오 파일을 임포트를 해주게 되면은 그 파일이 내부적으로 저장했을 당시에, 압축을 했을 당시에 사용했던 코덱 정보를 추출을 해서 그 코덱을 사용해서 해당 파일을 임포트를 해주게 되고, 그 코덱을 또 사용해서 바로 이같이 어떤 재생 작업, 이같이 실제적인 어떤 편집 작업에 이용해 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떤 비디오 파일을 사용해서 이 파일을 사용해서 어떤 편집 타임라인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뉴 아이템. 이같이 새로운 세퀀서 타임라인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파일에 대해서 어떤 그 시각적인 이펙트를 넣어줬다고 가정을 해보죠. 비디오 이펙트, 디소트 계열의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 같은 이런 이펙트를 그대로 적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해당 파일이 갖고 있는 속성 값을 좀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어마운트를 80,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일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붉은색 바가 뜨고 있죠. 그 얘기는 그래픽 카드에 의한 가속이 안 되는 상태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실시간으로 플레이백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세퀀스에 대해서는 렌더 이펙터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렌더링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 해당 세퀀스 세팅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이제 실시간 플레이백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렌더링을 할 때 어떤 비디오 코덱을 사용해서 렌더링 할 것인지는 바로 비디오 프리뷰 쪽에 있는 선택되어 있는 코덱 타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코덱 타입이 MPEG 코덱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작업자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는 MPEG 코덱 대신에 바로 그 타입을 퀵타임 코덱 타입으로 바꿔놓고 내부적인 어떤 비디오 코덱을 이같이 애플사의 애플 프레스 계열의 코덱으로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프레스 포트 2 HQ 또는 아비드사의 DNX HD, DNX HR 코덱을 쓸 수도 있겠죠. 역시 이제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고프로의 시네폼 코덱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어떤 이제 그 이미지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즉 일체의 어떤 압축을 진행하지 않는 바로 비압축 방식에 보게 되면 바로 언컴프레스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해당 비디오 파일을 일체의 어떤 압축을 사용하지 않고 비압축되어 있는 상태로 렌더링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같이 이제 그 언컴프레스 계열의 코덱 타입으로 지정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이렇게 언컴프레스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그 렌더링이 됐을 때 파일 사이즈가 무척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그 하드디스크라든가 SSD가 그 파일을 읽어오는 읽기 성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실행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비압축 방식의 이런 코덱들은 CPU의 능력보다는 저장 장치의 읽기 성능에 전적으로 그 재생 스피드가 결정이 됩니다. 읽기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비압축이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까운 스피드로 재생해 줄 수도 있고,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는 상태로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압축이 되면서 비디오 퀄리티가 좀 보장이 되는 DNX, HD, HR 또는 프로레스 계열의 코덱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디스크의 어떤 저장 공간도 아끼면서 비디오 품질도 같이 조금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으니까 애플 프로레스 DNX 계열의 코덱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HQ로 지정해 놓고 OK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은 애플 프로레스 계열의 코덱을 사용해서 이제 렌더링을 해주게 되겠죠. 네, 렌더링이 끝난 상태를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타임라인이 그린바로 그린색으로 채워져 있죠. 그 얘기는 한번 렌더링을 거쳐서 실시간으로 재생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해서 지금 이제 그 작업 중인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그 경로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바로 비디오 프리뷰 폴더가 있죠. 해당 폴더를 열어보게 되면 작업 중인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갖고 있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폴더를 열어보게 되면 이같이 바로 보시다시피 해당 파일이 지금 이렇게 렌더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아까 이 엔터키를 눌러서 렌더링 했을 때 바로 시퀀스 세팅에 애플 프로레스 포트2HQ 코덱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하라고 지정을 해놨죠. 그에 따라서 이같이 MOV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파일을 제그 임포트를 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해당 파일의 프로퍼티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내부적으로 애플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해서 렌더링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떤 타임라인을 생성을 했을 때 그 타임라인이 갖고 있는 바로 렌더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면 렌더링을 하는 동안 어떤 비디오 코덱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할 것인가는 바로 이같이 비디오 프리뷰 선택 코덱의 타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프리미어 프로의 디폴트 코덱 타입은 iframe only mpeg, 즉 mpeg 계열의 코드를 사용해서 렌더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상태의 편집 타임라인을 렌더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바로 이 상태의 타임라인을 바로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 기능을 사용해서 단축키가 컨트롤 M 키로 배정이 되어 있죠. 렌더링할 타임라인을 선택해 놓고 컨트롤 M 바로 엑스포트 세팅이 보게 되면 바로 이
비디오 코덱 부분이 있죠. 일단 이제 그 포맷 쪽에서 렌더링 했을 때 어떤 비디오 확장자로 렌더링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줍니다. 어떤 확장자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비디오 코덱 타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MPEG-2 코덱으로 만약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전체 타임라인이 MPEG-2라고 불리는 코덱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퀵타임 포맷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비디오 코덱을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죠. 애플 프로레스 계열의 코덱을 쓰거나 DNX, HD, HR 코덱을 쓰거나 비교적 선택이 자유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예 이제 최상의 화질로 렌더링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같이 언컴프레스 계열의 코덱을 사용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이 전체 타임라인을 어느 정도 파일 사이즈를 좀 줄이면서 어느 정도의 비디오 화질로 기록을 해주기 위해서 애플 프로레스 DNX HR 코덱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 프로레스 포트 2 HQ 뭐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비디오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뭐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에 따라서 해당 파일이 바로 애플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상태를 아웃풋 네임 쪽에서 익스포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 아웃풋 프로레스 포트 2 HQ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상태로 해서 확장자가 MOB인 상태로 해서 출력을 해보죠. 저장. 이 상태에서 엑스포트. 해당 출력이 모두 다 끝나고 나서 해당 폴더 쪽으로 이동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 파일을 클릭 드래그 앤 드랍 임포트를 해서 확인을 해주게 되면 이 같은 이제 출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출력되어 있는 파일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엑스포트 기능을 사용해서 출력했던 그 파일도 내부적으로 바로 애플 프로레스 포트 2 HQ 코덱을 사용해서 출력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출력 작업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타입의 코덱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작업 효율이라든가 어떤 작업이 만들어지는 그 구조적인 특징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같이 전문적인 출력 작업을 위해서 애플 프로레스 DNX HD, HR 코덱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소비자 배포 목적으로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출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바로 이제 전통적으로 바로 그 포맷 타입을 H264, 즉 H264의 코덱을 사용해서 또는 이제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H265 계열의 코덱을 사용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H264로 선택을 해놓고 그 선택에 따라서 비디오, 오디오 퀄리티를 어떤 의도에 따라서 적당히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비트레이트 타입을 선택해놓고 출력되는 어떤 비트 타입을 결정을 해놓고 그에 따라서 파일을 출력을 해주게 되면 이같이 MP4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상태로 H264 코덱을 사용해서 비디오 파일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프로레스 계열의 어떤 파일에 비해서는 그 용량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출력되는 파일 이름을 H264 코덱을 사용했다는 의미로 H264로 바꿔놓고 한번 출력을 해보죠. 비트레이트 인코딩 타입은 CBR 타입으로 해서 28 정도 되는 타켓 비트레이트로 지정을 해놓고
오디오는 AAC, 뭐 사실 이제 그 해당 비디오 트랙에서는 오디오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는 딱히 의미가 없겠죠. 뭐 하지만 일단 오디오 퀄리티, 오디오 비트레이트 설정은 이렇게 하이 320으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비디오로 출력을 했을 때 비디오 카드의 어떤 성능을 사용해서 이제 출력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면 이같이 하드웨어 인코딩 타입으로 지정해 놓고 출력하는 것이 좋겠죠. 자동적으로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는 하드웨어 인코딩 상태로 해서 강제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뭐 이 상태로 해서 e스포트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보게 되면 애플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한 거에 비해서 출력되는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애플 프로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몇 분 단위의 시간이 필요로 했지만은 H264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주 빠른 스피드로 파일을 만들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이 갖고 있는 이제 그 크기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한 것은 파일 사이즈를 보게 되면 11초 길이에 0.99GB로 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이제 그 1GB 정도 파일 사이즈가 만들어져 있지만 H264 코덱을 사용해서 파일을 저장했더니 39.4MB로 적용이 되어 있죠. 거의 뭐 10분의 1 이하, 몇십분의 1 이하 사이즈로 아주 작게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어떤 이미지 품질 관점상 봤을 때는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해서 이같이 데이터량이 큰 상태가 좀 더 나은 화질과 나은 색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H264 코덱을 사용한 것은 압축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이제 그 1대1로 띄워놓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미지 뷰 상태에서 봤을 때는 H264이나 프로레스나 이미지 품질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지를 아주 확대를 시켜놓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분명한 화질상의 뚜렷한 차이점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는 프로레스 코드를 사용해서 출력을 한 결과물이고 이 파일은 MP4 코덱을 사용해서 출력을 한 상태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 MP4 코덱이 좀 더 압축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이미지 화질이 떨어지는 단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에 반해서 프로레스 코덱은 좀 더 나은 품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H264 코덱은 이같이 보게 되면 픽셀이 약간은 계단 현상이 느껴지고 있죠. 약간씩 희미하게.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제 그 이미지를 1대1로 놓고 언뜻 봤을 때는 이미지 품질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코덱을 사용해서 출력 작업을 진행할 때 바로 이 출력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 파일이 출력되는 그 목적 자체가 가능한 고품질 상태로 해서 출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언컴프레스, 즉 아예 압축을 하지 않고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압축을 해주긴 하는데 조금 덜 압축을 시켜서 저장을 해야 된다면 프로레스 계열의 코덱을 쓰거나 DNX, HD, HR 코덱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주거나 또는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의 품질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괜찮은 품질이 필요하다면 파일 사이즈를 좀 더 많이 줄여서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같이 H264 기반의 코덱을 사용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출력되는 어떤 목적과 타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코덱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비디오 코덱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